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서류는 아직 미혼으로 깨끗한 남자입니다. 평생 제 앞길을 막을 한 줄을 남길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서 인생을 구했죠. 사실 저는 한 사람에게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한 속임수에 넘어간 뒤로 한동안 얼빠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고 지냈어요. 왜 너무 긴 시간 동안 당해서 그런지 거짓말조차 구별이 안 될 지경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염없이 보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끝으로 훌훌 털어내 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부족함 없이 소위 중산층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열심히 산 부모님 덕을 꽤 많이 보면서 컸죠. 여행, 첼로, 하키, 골프, 승마, 테니스, 유학까지 이 많은 걸 어릴 때 섭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희 부모님 집안은 각각 중견기업 교육자 집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늦게 결혼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늦어도 20대 후반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던 시대이기는 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두 분의 만남에 엄청난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차 한 잔만 하고 일어서도 될까요? 사실 집안 어른들이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해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사업이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요. 부모님 손 안 빌리고 제 힘으로 해낼 때까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잘 되네요. 어차피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피차 목표도 같고. 네? 이래서 기업과 집안 싫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뭐 하세요? 가시죠. 어머, 무슨 그런 불쾌한 말씀을 초면부터 하세요? 첫 만남부터 두 분은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 태도에 기분이 상했고 어머니는 앞에서 당당하게 싫은 내색을 하는 아버지 모습에 놀랐던 거죠. 불쾌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한 말은 불쾌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차 한 잔만 하고 갈 거다. 아이 무슨 폭주기관차 달리듯이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도 없고 대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알아서 가라. 본인 말만 했잖아요. 그건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주근주근 반박하는 아버지 말에 어머니는 결국 할 말을 잃었죠. 사업하는 분들 대부분 본인 시간 귀하고 그 일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다른 사람 시간은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 죄송합니다. 다 변명이지만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압니다. 자기 몸담은 세상을 닮아가기 마련이죠. 사실 교육 쪽은 아주 느리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멀리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연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말이죠.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였지만 어머닌 아버지가 말한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행히도 두 분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참, 이런 자리에서 상담을 하게 되네요. 실은 제가 사업하면서 많이 급해졌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꼭 고쳐야겠네요.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종 하나는 빠르네요. 부잣집 귀한 따님인 줄 알았는데. 장군감 소리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크는 내내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네가 아들이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여도 잘 해내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이 좀 커요. 결혼이 무섭겠네요, 그럼. 앞길을 막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근데 여자로서 삶을 잘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행복도 클 텐데 너무 남자들 세계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네요. 자꾸 보는 사람만 보고 듣는 것만 들으면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저 부끄럽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시간 내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두 분은 불꽃 튀는 첫 만남 이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분은 결혼 후에도 항상 강조하던 것이 편견 없이 사람을 보는 것이었어요. 견문을 넓히고 많은 세상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런 이유였죠. 저와 여동생은 기업, 교육과 집안에서 다르게 커온 부모님 아래에서 많은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죠. 그때 아빠가 생각해보라고 한 얘기 오늘 저녁 먹으면서 들어볼까? 저는 돈을 벌면 가장 먼저 기술에 투자해보고 싶어요. 산업 분야 발달을 보면 기술력 하나를 발전하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술 연구 쪽으로 투자하는 편이 많은 이득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빠가 보기엔 너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치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자라고 하니까 생각이 그쪽으로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그럼 아직 유명해지지 않은 작가들 그림에 투자할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발굴해냈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래. 그것도 좋네.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도 있을 거고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과정이 남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아빠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투자 일부분이야. 하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은 점수를 내는지는 열어두는 거지. 사실 엄마는 우리 동네 수세미 잘 뜨는 할머니 있지. 그분한테 투자하고 싶어. 투자란 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일상에서 내가 가능한 것부터 살피는 게 엄만 중요한 것 같아서.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고 어떤 시야에도 가로막히지 않도록 길을 터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항상 이런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저에게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요. 아빠는 네가 돈보다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편견 갖지 말라고 위험한데 여행도 많이 보냈던 거야. 넓고 다양한 사람들 보면 사는 방식이 제각각이거든. 항상 사람을 좋은 자산으로 볼 줄 알아야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할 수 있고 위로 올라가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법이야. 알았지? 두 분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이어온 철학을 저에게도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기자라는 길을 가게 됐어요. 전에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사람 귀한 걸 알고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위로 올라설 것 같고 어디에 있는 게 좋을지 그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했어요. 뒤에 서서 대신 띄워주는 일을 하기로요. 그래서 기자가 될 겁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당연히 의미가 있지. 힘들어도 보람이 크겠구나. 이 아빠는 무조건 응원한다. 아버지 말대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발로 뛰면서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신없이 바빠도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또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밥 한 번 편하게 먹을 수가 없는 처지여도 제 일이 세상을 밝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느낌도 들었죠. 전 그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항상 회사 앞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점심을 때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보 전화가 걸려왔죠. 기자님, 그때 제가 제보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 이게 고칼로리신 게 기자님 오면 작동이 잘 돼서 쓸만한 것 같더니 다시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바로 지금 와보셔야겠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찍어주세요. 20분 내로 바로 갈게요. 상인분의 제보로 기업에서 부실하게 만든 업소용 기기를 취재하는 것이었는데 몇 번을 찾아가도 그 당시 제보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잠시 보류한 채 시간이 흘렀던 상황이었죠. 다행히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갔던지 제 가방이 없더라고요. 놀라서 샌드위치 가게에 연락을 했는데
놓고 간 가방은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취재 수첩부터 명함, 녹음기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렸어요. 저 혹시 가방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아, 예. 제 가방 갖고 계세요?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건 아니고 너무 급하게 뛰어나가시길래 뒤쫓아갔거든요.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로 못 돌아가고 갖고 왔어요. 기자님 맞으시죠? 제가 내일 회사 앞으로 갈게요. 그런데 출근 시간에 딱 맞춰 와서 제 커피까지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아유, 이거 제가 대접할 일을 어째 거꾸로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정말 죄송했죠. 그래서 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 하시네요. 처음 봐요, 기자님.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가 빠른 기자님도 처음 봤고요. 아유,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정신없고 바쁘게 사는 것뿐이에요. 아, 그나저나 커피도 그렇고 제가 대접을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눈을 못 떼고 계속 쳐다봐서 저도 모르게 부끄러움에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제 발끝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연애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여자친구랑 있다가 그렇게 제보받고 다 놓고 가버리면 무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해심 넓은 분을 만나야겠어요. 예, 그래서 연애는 아직 꿈도 못 꿔요. 그럼 싱글이시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 밥 한번 사세요.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서 밥 사달라는 말이 실례일 것 같았는데 혼자면 뭐 상관없잖아요. 아무 때나 편한 시간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너무 오래는 못 기다려요. 아셨죠? 저도 당차게 얘기하고 가는 여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홀렸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해서 틈틈이 만났고 자꾸 만날 때마다 오래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평생으로 바뀌면서 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연애하는 줄도 모르고 있던 가족들은 폭탄 선언과 같은 제 말에 놀라 넘어질 뻔하더군요. 아이, 갑자기 결혼? 아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군데? 제 가방 찾아준 게 2년이 돼서 오빠 동생으로 지냈는데, 아니,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잘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라서 힘이 난달까요? 그래도 너무 급한 건 아니니? 제 마음에도 확신이 서는걸요. 굳이 연애하면서 시간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실은 그 친구가 가족하고 연을 끊고 지내서 좀 힘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 돼주고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그쪽에서 서두르니? 가족들하고는 왜 무슨 문제인데? 제 말에 들을 새도 없이 질문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만나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인지. 전 괜한 편견이 생기기 전에 백지 상태에서 그 사람을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분명 부모님은 제가 반한 그 사람의 면모를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륜이란 건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만남부터 무언가 순탄하지 않게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어릴 때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구나.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욕심이 과한 분이었으니까. 그럼 이것저것 경험도 많겠네. 아무래도 배울 기회 같은 게 많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는데 딸이라고 집안에서만 거의 교육시켜서 밖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제 집안 얘기가 궁금하신 모양이네요. 그 사람이 그 얘기는 안 했나 보죠? 연 끊었는데. 아,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건 환경이 궁금해서 너무 그쪽으로만 질문을 했네. 그분들 품에서 겨우 벗어나 살고 있거든요. 혹시 그 집안 딸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이 결혼 힘들 것 같아요.
그만 일어서도 될까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분위기에 전 당황해서 아내 옆으로 가서 앉았죠. 제가 어깨를 감싸자 갑자기 몸을 떨면서 눈물까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든 당차게 받아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만난 지 2년이 되도록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더 놀란 것도 있었죠. 전 아내를 겨우 달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 가족들, 내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야. 잘 자란 부잣집 딸이 좋다는 거잖아. 그 인간들한테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건 왜 안 봐주는데? 내가 안 보이냐고. 그 가족들 얽혀서 하는 결혼 난 싫어. 절대 안 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삭막한 공기가 가득했죠. 부모님은 어떤 말도 못하고 애쓰고 차린 식탁을 정리하면서 허탈한 표정으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기엔 좋은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아니, 다른 것 다 떠나서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예결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있어? 너 살다 보면 나중에 이혼 소리도 쉽게 하겠다. 그래, 그건 네 아빠 말이 맞아. 가족하고 연 끊고 상처가 많은 건 알겠는데, 아니 살면서도 많이 부딪힐 거야. 그리고 가족하고 연 끊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중에 그 집안에서 무슨 소리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너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부모님은 이만저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었죠. 아버진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생각하다 이 말을 하더군요. 둘이 좋아서 볼 때는 모르는 거야. 이런 자리에서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다. 엄마도 잘 생각해 봤으면 싶다. 아직 서두를 거 없잖아. 가족들하고 잘 풀리고 난 뒤에 축복받으면서 결혼하면 좋지 않니? 도둑 결혼도 아니고 참. 한 번도 제 의견에 반대한 적이 없던 두 분인데 이 말을 들으니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거 일이 우리 결혼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걸 아내는 느꼈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에게 모든 얘기를 털어놓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실은 그때 아빠 연락을 받은 날이었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며느리로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아빠가 읽어놓은 모든 게 나한테 좋은 포장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집 딸로 나를 설명하면 어디 가서 작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약해진 내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감정이 터져버린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뒤숭숭하고 복잡한 날이었을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다시 찾아뵙고 죄송하단 말하기도 용기가 안 나더라. 나도 그날 내가 너무 낯설고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거든. 근데 있지, 내가 아빠한테 다시 돌아가서 새장 속에 갇힌 것처럼 안 살려면 오빠가 필요해. 오빠가 있어야 나한테 그런 힘이 생겨. 저를 부여잡고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순간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던 제 마음에서 결혼이라는 길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행히 부모님은 제 결정을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그때부터 슬슬 불편한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혹시 엄마가 예전에 갖고 있던 초록색 가방이랑 결혼할 때 받은 반지 목걸이 세트가 있었는데 네가 집에 왔을 때 갖고 간 건 아니지? 장난치려고 어디 숨겼니?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다. 제가 그걸 왜요? 혹시 집에 도둑 든 거 아니에요? 신고는 했어요? 외부 CCTV를 보긴 했는데 집에 들른 사람이 너희 말고는 없어. 설마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이런 결정까지 내리더군요. 미안하지만 당분간 집에서 만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자고 네 아빠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네 아빠 시계까지 없어졌어. 집에 왔다 간 사람은 미연이 뿐이고.
엄마, 지금 심중만으로 사람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미연이가 그렇게 싫어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안방 들어간 걸 나도 봤어. 안방 들어가면 다 도둑이에요. 절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죠. 차라리 신고하세요. 왜 괜한 사람을 잡아요? 확실하게 범인을 찾자고요. 그게 속 편하겠어요. 아니, 엄만 가만히 있을 거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너도 알 거라 생각해. 결혼 전부터 탐탁치 않게 봐서 그런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를 몰아가더군요. 결혼을 밀어붙인 게 화근이었는지 일이 터질 때마다 아내를 의심하는 부모님이 야속했죠. 그때마다 저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아내에게 할 수도 없었고 안 보이는 게 답이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 명절에 인사 정도만 가볍게 나누는 사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요새 왜 시댁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어? 우리 부모님 자주 보는 거 당신도 좀 불편하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난 인사드릴 장인 장모님도 없는데 당신한테만 시댁을 만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불공평하잖아. 난 결혼하면서 부모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보단 명절에 인사 정도 하는 식으로 예의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래도 한 번씩 찾아뵙긴 할 거지? 나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러다가 괜히 더 미움받을까 걱정되네. 안 그래도 나 안 좋아하시는데. 아내를 지키기 위해 비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아내가 집들이를 준비하겠다고 바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 본다고 당신도 기분 좋은 모양이네? 콧노래를 다 하고. 좋기는 긴장돼 죽겠는데 애들은 다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100평 이하에 사는 애 한 명도 없어. 아마 오면 자기 창고만 하다면서 놀릴지도 몰라. 아무래도 우리 둘 쓰던 접시로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셰프님한테 주문한 요리부터 받아야겠다. 당신 이따가 저녁에 양복 입어. 제일 비싼 걸로. 내가 빌려놨으니까 그걸로 입어. 어디서 이런 걸 빌렸어? 무슨 집들이를 그렇게까지 해. 가볍게 모여서 저녁 먹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 말 좀 들어. 아까 내가 말했지? 어떤 애들인지. 어릴 때 나랑 한 동네에서 같이 큰 부잣집 애들이라고. 상위 5% 안에 드는 부자.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아무 음식이나 먹이면 걔네 먹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 택배로 무언가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쏜살같이 뛰어나가더군요. 전 그때만 해도 집들이에 필요한 음식 같은 게 도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개가 넘는 명품 가방과 옷이 온 게 아니겠어요? 이 많은 걸 어디서 구한 거야? 설마 샀어? 아니, 오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걸 어떻게 사? 애들 오는데 끌릴 수 없지. 하루 대여료만 내면 빌릴 수 있더라고. 전부 오빠가 사줬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여행 가서 샀다고 하면 그냥 안다는 듯이 끄덕끄덕거리기만 해. 알았지? 전엔 방안 가득 이런 게 차고 넘쳐서 발에 칠 정도였는데 한때 다 들어본 것들이라서 이젠 별로.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빌렸다는 거야? 뭐 어때? 내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그만이지. 이따 접시도 빌릴 건데? 그냥 솔직하게 하지. 하루 이틀 본 친구들도 아니라면서. 오늘은 무조건 내 말 따라. 일단 오빠는 오늘 집에 없는 거 보여도 놀라거나 어색한 티 내지 마. 접시는 동네 아는 언니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빌린 거니까 먹자마자 설거지 바로 시작해. 음식 배면 안 되니까. 알았지? 그러고 보니 연애 때 아내가 하던 이상한 행동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 비가 와서 카페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는데 유독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카페 마감 시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옷을 벗어서 가방을 감싸더니 말도 없이 택시를 잡아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딸랑 문자 한 통만 와 있었죠.
미안해요, 오빠.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카페에서부터 으슬으슬 추웠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감기 기운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서 급히 와버렸네요. 당황했죠. 미안해요. 문득 가방을 목숨처럼 끌고 안고 가던 이유가 이거였나 싶었죠. 그런데 갈수록 아내는 심각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만날 때마다 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뒤에선 허덕이는데 사람들 앞에선 여유로운 부부로 아슬아슬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아내와 부부 상담까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제 안에서 별거라는 선택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우린 부부 사이가 아니었으니 이혼 같은 걸 할 필요조차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쇼인도 부부 행세도 지친다. 어? 내가 집 들일 때 너무 유난부려서 그래? 미안해. 내가 계속 이런다니까. 옛날에 나를 지우고 싶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런가 봐. 자꾸 그때 친구들 보면 지금 날 얼마나 우습게 볼까 걱정되고 가랑이 찢어져도 일단 쫓아가야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나도 그날 지나고 나니 무슨 짓인가 싶었어. 정작 그 많은 돈 쓰고 우린 행복해? 아니잖아. 아내를 받아들일수록 왜 저는 다치기만 하는지, 또 잘 지내던 가족들하고는 왜 멀어져야 하는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당신한테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묻기보단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진심으로. 근데 말로만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 당신 행동을 봐. 한 달에 카드값이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버는 수준에. 게다가 이 집에 이런 물건들이 가당키나 해?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오빠 만나서 행복하단 소리 들으려고, 오빠 체면 세워주려고 시작한 거야. 오빠는 그게 문제야. 말끝마다 사람 가르치려 들고 본인만 정답이지. 오빠 식구들도 똑같은 거 알지? 뭐? 우리 식구들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솔직히 나 같았으면 더 좋은 집 해주고 그랬겠다. 우리 지금 이렇게 여유 없이 생활하는 것도 시댁에서 도움 많이 안 줘서 그런 거잖아. 맨날 말로만 위하는 척 떠들더니 지갑은 죽어도 안 열어요. 어떻게 된 게? 네가 쓴 걸 생각해야지 지금 누굴 탓해.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저에게 사과를 건네더군요. 말뿐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깨달은 게 있었는지 전과 다르게 아내가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게 보였죠. 가계부까지 만들고 매일 쓰는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사실 내 환경이 날 보호해주는 갑옷 같았는데 갑자기 다 없어지니까 맨몸으로 선 기분이라서 그래. 솔직히 여자들 사이에선 좋은 가방 하나 없으면 무시당하기 좋은 게 있거든. 내가 더 아껴 쓰고 노력해 볼게. 고칠 거야. 집 들일 때 만난 친구들도 싹 정리할 거야. 약속해. 그러더니 얼마 뒤엔 갑자기 혼인신고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사실 결혼하자마자 제가 설득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가시돋친 말과 무시뿐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혼인신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하시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결혼한 걸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 미쳤나 봐. 오빠, 우리 집안에서 움직이면 오빠 평생 백수 되는 것 아무 일도 아니야. 솔직히 오빠네 집안에서 이 정도 막아줄 재력이 있어? 연줄이 있어. 잘 모르면서 괜히 나서지 말고 어련히 때 되면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점에 마음을 먹은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왜 갑자기? 우리 사이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은 아빠가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하느라 못했던 거거든. 도리어 그게 우리 사이를 더 불안하게 했던 것 같아. 이제 정식 부부로 진짜 잘 살아보자. 우리 그동안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응?
난 오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그나저나 어제 집에도 뭐 보냈다면서? 그동안 우리 인사도 못했잖아.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좋은 며느리 될 거라고 손편지 써서 같이 보냈어. 내 다짐을 보여드리려고. 오빠한테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아. 언젠가부터 자주 보지도 못하고. 다 알아. 나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오빠가 상처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 고마워. 진짜 노력해줘서. 그렇게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먼저 다가가려는 모습이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내가 입었던 과거의 갑옷이 내가 되어야겠다는 결심까지 들게 했죠. 그리고 아내 말대로 그동안 정식 부부라고도 할 수 없던 우리 사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 3년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을 꿈꾸고 있던 어느 날 누가 저에게 제보할 것이 있다며 회사 1층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는 메모를 남겨뒀더군요. 일반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제보하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거라면 꽤 심각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내려가 봤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저를 만나러 온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장난인가 싶어 다시 올라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 예, 제보할 게 있어 찾아오셨다고 들었는데 벌써 가신 거예요?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다가 더 확실한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더군요. 이제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기자 생활 7년 하면서 그런 건 눈치도 이제 알 수 있었죠. 이 얘기 들으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 예, 당연하죠. 굳이 저 찾아서 연락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 절하고 싶을걸요? 사실 너도 당해봐라. 솔직히 처음엔 그 생각도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여태껏 당한 게 억울해서. 근데 기자님도 피해자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 이야기 흘려듣지 말아주세요. 기자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남자의 말엔 분노와 후회, 복잡 미묘한 감정이 한데 뒤섞여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을 알려주려고 미래까지 살렸다고 말하는지 의아했어요.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갈피가 잡히질 않았죠. 그런데 그 남자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아내 되는 분, 아니 이미연 씨 알죠? 제가 그 남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뭐요?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미연 씨 남편이라고 했어요, 당신이? 예, 서류상 제가 지금 남편이죠. 그쪽하고는 혹시 혼인신고도 아직이던데 얼마 전부터 저한테 갑자기 이혼해달라면서 돈도 주겠대요. 참나, 때 되면 남자 갈아타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특기거든요. 허위 제보일 경우에 제가 책임 물을 거예요? 아이고, 많이 사랑하시네.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왜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을까요? 그건 계속 계산기 두드리고 있단 뜻이에요. 내 돈이 많을지 당신 돈이 더 많을지 모르니까 계속 노란하고 있던 거죠. 기자님이나 나나. 기막혀하는 저에게 남자는 결심이 선 듯 주소 하나를 받아 적으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차피 모르는 얘기는 쉽게 안 믿으시겠지. 주소 받아 적으세요. 가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랑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당신 인생, 돈, 가족 모든 게 조금씩 금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제 말 명심하시고요. 저는 한동안 그 전화를 끊고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행여 남자가 해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해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니, 왜 하필 혼인신고를 앞둔 이때 이 말을 듣게 된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다 더 시일이 가기 전에 허탕을 치더라도 확인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차를 타고
남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얼마나 심장이 뛰던지요. 몇 번이고 떨리는 손과 다리를 붙잡으면서 갔어요. 그렇게 남자가 알려준 곳에 도착한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낡아서 곧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집에 대체 아내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했죠. 그때만 해도 그 남자의 장난 전화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가요? 누구세요? 누구야? 우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안에서 대답만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가 이미연 씨 댁인가요? 아이고, 우리 손녀를 어떻게 알아요? 친구인가? 예? 손녀라고요? 응, 여기 사진도 걸려 있잖아. 우리 이쁘고 착한 손녀. 걔가 공장 다니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했는데 요새는 무슨 일인지 소식이 텅 없어요. 우리 손녀가 집 절대 안 알려주는데 친한 친구인가 보네. 근데 이걸 어쩌나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어서. 저는 집 내부를 둘러본 순간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벽은 곰팡이로 뒤덮였을 정도고요. 반쯤 타버린 장판, 금가고 무너져 내린 대문까지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슈퍼에서 장을 봐서 할머니께 안겨드렸고 그러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아내 사진까지 선뜻 보여주더군요. 아이고, 손도 크네. 그나저나 우리 손녀 잘 알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아유, 얘가 남편 복이 없는지 이렇게 착하고 고운데 이혼을 2번이나 하고 아픔이 많아요.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다리 좀 놔줘요. 참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공장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거든. 할머니가 입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데 감당이 되질 않더라고요. 형편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공장에 다닌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2번의 이혼부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해하긴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할머니가 갑자기 창고 문을 끽 열고 들어가더니 무슨 상자 하나를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저번에 얘가 말도 없이 이런 걸 보냈던데 언제 찾아갈 거냐고 좀 물어볼래요? 직접 갖다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안에서 어머니의 가방과 반지, 목걸이, 그리고 아버지의 시계까지 계속 집에 사라졌던 그 물건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이 여자의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마지막으로 아내 입에서 이 모든 사실을 말할 기회를 한 번은 주고 싶었어요. 당신 과거 살아온 이야기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놔. 다 아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가 모르는 게 있을 리가 있나. 다 알잖아.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실을 말하라고. 너 나랑 사는 동안 진실이 단 하나라도 있었어? 내가 어디까지 너를 의심해야 하는 거냐고. 빨리 말해. 네 남편이란 남자한테 온 전화, 할머니 사는 그 집 전부 다 알아.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귀까지 틀어막으며 몸을 움츠리더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는 걸 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 알았다. 내 스토커가 오빠한테 접근해서 헛소리한 거 들었구나. 남의 말을 왜 믿고 신경 써? 그래? 그 사람이 너 스토커였어? 재밌네. 네 이야긴 끝이 없구나. 나 옛날부터 쫓아다녔던 앤데 걔 할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든. 애가 하다하다 거기까지 이용했네. 웃겨 진짜. 그 거지 같은 폐가에 사는 할머니 맞지? 그래, 나도 안다니까.
그거 다 교육시킨 거야. 이미연 씨, 진짜 그제 불능이구나. 이렇게 바닥이었어? 기회 줄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지. 부잣집 딸 쇼한 것도 모자라서 뭐? 이혼 2번에 공장 다녔던 이미연은 어떻게 설명할래? 뭐 쌍둥이라도 되나? 네가 만든 상상 속 인물이야. 어? 그리고 이 상자에 든 물건들 이건 다 네 손이 한 짓이 아니면 뭔데? 이걸 어떻게... 왜? 슬슬 지어내더니 여기서부터 막혀? 어렵지? 왜 도깨비가 갖다 놨다고 해보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엄마 용까지 끊을 생각으로 널 지켰어. 더 해봐 어디. 네가 쓰는 그 소설 내용 궁금해질 지경이야. 제가 챙겨온 서류와 상자에 든 물건을 보고 나더니 그저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구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조차 거짓말로 짜내는 것 같아서 안쓰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몸에서 나온 모든 게 하나라도 진짜는 있냐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죠. 네가 최소한 사람이면 이런 집에서 편하게 돈 펑펑 쓰고 훔치고 가짜로 사는 동안 너 키워준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들여다봤어야지. 거지 같은 집에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로 둔갑하면 되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전 아무 말 없이 상자에 그 여자 짐을 다 담고 용달차를 불러 할머니가 있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제자리로 가. 허튼 짓 하고 다닐 생각 말고. 난 네 그 더러운 손모가지도 확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너랑 인연 자르는 걸로 대신하는 줄 알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는 또 기어들어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위기 때마다 내는 그 목소리, 이젠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오빠 내 얘기 좀 들어줘. 끊지 말고.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아. 나 며칠을 굶었는지 알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봐서 알잖아. 동정으로 작전을 바꿨니? 나 불쌍하게 살았던 거 알게 됐으면 불쌍하게 좀 생각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부부로 살았는데 품어줘야지. 어떻게 매몰차게 바로 내쫓을 생각을 해. 우리 할머니 아프대. 근데 병원비 한 푼도 없어. 나 하나뿐인 손녀인데 내가 모셔야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어? 아, 이번엔 할머니까지 이용하게? 내가 또 속으면 병신이지. 뜻대로 얘기가 이어지지 않자 그 여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가 솔직히 너 얼마 뻑겨먹지도 못했어. 다른 남자들에 비하면 제일 볼 것도 없었다고. 넌 너희 집 화물만 좋아 보이지. 쥐풀.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더만. 고작 가방이랑 그거 몇 개가 다였어. 돈 되는 게. 며느리 된 값으로 그 정도도 내가 못 갖고 오니? 금고 하나도 없는 집에서 뭐 그렇게 콧대 높게 굴어 재수 없게. 이제야 진실을 술술 부네. 네 입에서 진짜 말하는 날이 다 오는구나. 감격스럽다 야. 그래, 지금 진술한 내용 바로 경찰서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잘 준비해. 뭐라고? 잠깐만요. 야, 아니 신고 안 한다고 했었잖아. 왜 그래? 너 하는 짓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어서 그런다. 그러기에 왜 전화해서 일을 키워.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 하는데 내 카드로 신나게 긁은 돈이랑 훔친 물건들 좋긴 몇 천은 될 거야. 할머니 창고에서 나온 것도 다 사진 찍어놨으니까 인생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계속 전화해. 알았지? 다행히 그 뒤론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꼬이는 기분에 괴로웠거든요. 이런 인간을 안 자체가 저한테는 오점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바른 사람으로 잘 키워주신 부모님한테도 먹칠한다는 기분이 들어 괴로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1년 가까이 연락도 못하고 홀로 지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 접수되고 조사하면서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죠.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어.
그깟 가방이랑 시계 잃어버린 게 뭐 중요하겠어. 그저 내 아들이 하루빨리 마음 잡고 예전처럼 돌아오는 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밥도 못 먹고 다니냐? 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이, 그게 뭐 대수라고.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에 쓰인 사람처럼 큰 소리나 치고 부모님 찾아뵙지도 않고 결국은 이런 소식이나 전하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믿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신고는 접수하고 싶어요.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요. 괜찮아. 우리 아들 돌아왔으니까 됐다. 됐어. 보란 듯이 잘 살자. 그럼 돼. 멀리 안 가고 이쯤한 게 다행이지. 아, 애써 잊으려고도 하지 마. 그냥 생각나면 같이 욕하고 미워하면 되지. 그게 가족이야. 네가 무슨 일을 겪어도 곁에 있을 사람은 우리 아니냐. 처음으로 제 등을 쓸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을 전보다 훨씬 깊게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일을 위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었으려니 하고 넘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없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없으니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들은 다들 좋은 사람 잘 만나서 저 같은 후회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경험자로서 만약 결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춰서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쓰라린 과거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